자, 오늘은 제가 이제 간단한 브라질 뉴스하고 제가 쓰레기 남미 이런 거 위주로 좀 약간 제가 어제 읽은 책 이런 거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거에 이해한 거 어제 쓰레기에 대한 책을 보다가 오늘 딱 멕시코 뉴스를 봤는데 그렇게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 한번 설명해 드리고 자, 얼마 전에 멕시코 뉴스 할 때 멕시코의 개 같은 노동법 한번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리면서 이제 멕시코 기사 읽으면서 난민 쓰레기 관련 문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첫 번째 우선 간단하게 브라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포르투갈어를 못해서 영어 웹사이트에서 갖고 왔고 이 새끼들이 한 달에 5개 정도 줍니다. 이거 공짜로 볼 수 있게. 그래서 제가 이거를 누르면 잠깐 보여주거든요. 그걸 딱 긁어서 한 건데 그거는 제가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 뭔 잘못했냐 이건데 이분이 요 상원 의원이 그거 했어요. 이분이 그걸 했죠. 고소 같은 걸 했죠. 제출을 했죠. 법안을. 약간 뭐라 그러죠? 이 크리미널 차지, 약간 검찰에 조사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근데 그 죄명이 뭐냐면, 제노사이드예요. 제노사이드. 제노사이드 아십니까? 이 제노사이드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분들이 한 짓인데, 이디 아민, 히틀러, 무솔리니, 요런 분들이 이제 옛날에 캄보디아에 그거 아십니까? 캄보디아에 학살 사건 있었죠. 캄보디아 킬링필드라고 해서 이제 그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아서 다 받고 읽어봤는데 그런 거 바로 제노사이드입니다. 지금 유명하고 있는 전두환 새끼가 한 그것도 이제 아 제노사이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민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을 죽이는 건데 21세기에 브라질 대통령께서 제노사이드로 고소를 당하셨다 이런 소식이고 이번 이제 코비드 때 막말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이분 보우소나로 대통령 보우소나로 대통령 이 특집으로 제가 찍어놓은 게 있는데 그때 제가 설명 다 했는데 이제 이분이 코비드 때 막 자기 이름에 메시아가 들어가지만 난 얘네 살릴 수가 없다.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게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한 말이십니다. 그래서 니네 이래 코비드 상관없어 그냥 감기야 이래 이런 식 말도 하고 막 이상한 약물 난다 하고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이제 요 로마에 뭐 G20 참석하러 가셨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막 특별한 방역 대책 없이 뭐 보건부 장관 막 3개월마다 바꿔버리고 하니까 이렇게 국민들을 죽게 놔뒀다 해서 제노사이드 혐의를 했는데 요번 말하시는 거 보면 진짜 왜 제노사이드 혐의로 고소했는지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제 독재자들 제노사이드에 관한 넷플릭스 있거든요. 다큐멘터리가 뭐 21세기 독재자 해서 이디아민 이런 분들 다 소개시켜 드리는데 그런 분들은 아니고 그런 새끼들이 어떻게 제노사이드하고 이분이 어떻게 했는지 좀 21세기의 제노사이드와 20세기의 제노사이드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이분은 말로 특별한 정책이 없이 죽이고 그분들은 진짜 죽였거든요. 전두환, 이디아민 이런 새끼들. 그래서 이 차이점 보시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이분이 제가 생각할 때 21세기 제노사이드의 가장 표본으로 하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보우소나로 대통령 끝나면 죽는지 감옥에 가든지 재선되든지 하는데 어떻게 될지 내년이면 나오거든요. 한번 궁금하고 한번 지켜봅시다. 자, 오늘 잠깐 준비한 브라질 뉴스 여기까지였고 다음 뉴스는 요겁니다. 요건데 이게 뭐냐면 This is where people work the longest hours 해가지고 요 뉴스에서 갖고 온 겁니다. 요 뉴스가 뭐냐면 비달 림피안도 데 찌클레 데코라존 심장 여행객 심장 시우다들 멕시코에 있는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오는 그 도시에서 이 쓰레기도 아닌 요 껌을 치우면서 하는 사람들의 일생을 약간 저널리스트가 밤에 가서 취재했는데 그거 약간 좀 감명 깊게 입었어요. 제가 어제 밤에 쓰레기에 관한 책을 읽다가 아침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거는데 이거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려면 이 두 분 있지 않습니까? 56세하고 48세 요 여성분하고 남성분은 여성분은 약간 팔이 아프시고 남성분은 팔이 좀 아프시고 여성분은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요 일을 하는데 이게 밤에 하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완전히 없을 때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는 일이고 죄송합니다. 10시가 아니라 2시부터 6시까지 하는 일이고 이제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요 트리톨라 요 보시면 요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긁어내는 거 요거로 이제 멕시코 유명한 투어리스트 거리에 껌을 잘라내는 일인데 멕시코 사람들이 껌을 굉장히 많이 심는다고 요거 아래 보시면
멕시코 사람들이 껌을 굉장히 많이 심는다고 해요. 굉장히 많이 심는데 멕시코 거버먼트가 껌을 따로따로 버리라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껌을 많이 버린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200페소를 받는데요. 그래서 4시간을 미친 듯이 힘들게 일하고 4시간을 미친 듯이 힘들게 일하고 버는 돈은 한국 돈 200페소, 대략 10,000원 정도 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 문제가 제가 이 기사를 통해서 이 기사에서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두 가지 문제예요. 두 가지 문제. 이분이 이제 그 4시간을 일해서 10,000원 정도를 벌면 시간당 2,500원을 버는 거거든요. 근데 멕시코가 굉장히 잘 살아요. 여기 보시면 멕시코가 포퓰레이션이 한국보다 2배, 2.5배 정도 많은데 보시면 한국이 세계 12위로 잘 살고 멕시코가 15등으로 잘 삽니다. 그리고 이제 멕시코의 이제 경제 인구 캐피탈로 그 경제 인구당 수익을 나눈 걸로 보면 멕시코는 한국보다 이게 3배 정도 못 버는 건데 그래도 굉장히 남미에서 잘 사는 거예요. 엄청 잘 사는 거고 미국하고 국경에 맞붙어 있으니까 그 티juana만 가더라도 막 삼성, LG 공장 다 몰려있고 이러거든요. 근데 요 멕시코가 왜 이렇게 됐냐라는 걸 보면 그건 좀 역사 이런 거에 관련이 있겠지만 멕시코가 왜 이렇게 됐냐라는 걸 보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멕시코의 노동법이 진짜 개 같습니다. 진짜 뭔가 노동을 지켜준다고 하는데 굉장히 개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옛날에 이런 유명한 그런 밈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여기에 보시면 요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아직까지도 suicide 비율이 가장 높아요. Per 100,000 persons, 24.6라고 하니까 10만 명당 25명이 자살로 돌아가시는데 멕시코는 여기 있습니다. 5.5명 죽는 거예요. 여기 근데 리투아니아, 벨지움 이런 거 굉장히 높네요. 일본 이런 거 굉장히 높고 이거 벨지움 높는 건 굉장히 의외인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낮아요. 근데 요거 보면 옛날에 보면 멕시코가 OECD당 일하는 시간이 가장 높았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2등이 아니라 3등입니다. 2등은 코스타리카예요. 네, 그래서 멕시코 사람들은 왜 사장이 널 힘들게 하면 사장을 죽여야지 네가 주냐 이런 식의 그런 그 스크린샷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들 네가 죽지 말고 사장 쏴 죽여. 요게 멕시코 스타일이고 한국은 내가 죽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요 OECD당 자살률이 굉장히 한국이 높고 멕시코는 낮지만 멕시코가 일하는 시간이 가장 높다 하는 거고 그래서 요거 보시면 이제 멕시코가 일하는 시간이 굉장히 높거든요. 왜냐면 자르기가 너무 편해요. 이제 법적으로 자르는 게 힘들어 한다고 해놨지만 이 법 조항 중에 얼마 전에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사장 말을 안 들으면 잘라 이런 건데 사장이 이제 자르고 싶으면 잘라 이게 아니라 너 7시간이 거리에 있는 여기로 출퇴근해 이러면 자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멕시코 법적으로 이걸 방해할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르는 거랑 똑같고 그렇다고 연금을 많이 주냐 이런 것도 아닙니다. 나름 연금을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회사가 인정을 해줘야 된대요. 회사가 인정 안 해 하면 또 연금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라가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멕시코가 이게 돈을 이분이 이렇게 힘드시는 일을 하고도 돈을 적게 받는 이유고 또 다른 문제가 멕시코의 지금 unemployment rate라고 해서 실업률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특별히 여성 실업률이 10명 중 7명 정도로 팬데믹 이후에 그렇게 굉장히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찾는 겁니다. 이런 일이라도 하면서 엄청 힘들대요. 이게 막 냄새도 심각하고 가장 쓰레기 같은 기사가 뭐냐면 이 슈퍼바이저가 와가지고 이게 이 슈퍼바이저가 와가지고 거리를 한번 걷지 않습니까? 근데 깨끗하지 않아 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돈을 안 준답니다. 그냥 돈을 안 줘요. 또 다른 문제가 뭐였냐면 요 시에서 시 거리 아닙니까? 이 공용 거리 아닙니까? 공용 거리인데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또 이걸 하청업자를 쓰는 거예요. 하청업자 사장 새끼는 돈을 배부르게 하고 돈을 주기 싫으면 슈퍼바이저 보내가지고 야 더러워 돈 안 줘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멕시코 상황인데 이 정부의 정책을 잘못 설명하니까 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냥 정책의 문제죠. 확실한 건 정책의 문제고 제가 또 얼마 전에 책을 봤는데 정책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건데 정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제 쓰레기 문제로 보면 정책이 중요한 건데 이제 중국이 2018년까지 쓰레기를 수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남미는 이게 소각장이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이게 중국 같은 정책만 해도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면 소각장에서 그걸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이게 정책적으로 실행을 강력하게 했다고 해요.
이제 그 쓰레기를 중국이 지금은 자기만의 쓰레기를 만들어내가지고 이걸 더 이상 수입을 안 하지만 옛날에는 이제 그 수입을 해가지고 중국을 이건 칭찬하는 겁니다. 정책을 이 부분은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 수입하면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걸 또 분리수거하고 그거를 또 뭐 재활용도 하고 또 어디 소각해가지고 그걸로 전기도 만들고 하는데 이게 소각장의 경제 문제는 아니게 별로 비싸지 않아요. 정책의 문제인데 남미는 다 매립을 이렇게 합니다. 다 이렇게 매립을 해가지고 얘네들 보시면 필리핀이나 남미 이런 애들 보시면 쓰레기 이렇게 버려가지고 애기들이 해맑게 웃으면서 볼리비아나 페루 같은 거 다큐멘터리 보시면 뭐 쓰레기 광산에서 죽는 아이들, 쓰레기 광산에서 일하는 아이들 해가지고 아니면 쓰레기 광산에서 밥을 얻어먹는 이게 사진으로만 봐도 약간 디스커스팅하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여기 멕시코 이런 보면 정책의 차이인 것 같아. 정책의 차이가 이게 투표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고 뭐 사회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나 이렇게 작은 정부, 큰 정부를 떠나서 정책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 만약에 옛날부터 매립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분리수거를 하든 이런 방식으로 찾았다면 이 쓰레기라도 돈 버는 방식이 이거 보세요. 이거 여기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나오고 이렇게 이제 쓰레기 산이 형성돼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일하고 막 여기서 버린 고기 줍고 이러는데 제가 지금 보는 것만 해도 약간 그런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정책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나 싶은 거고 제가 어제 쓰레기 관련 책을 읽었거든요. 요 기사를 생각하지 못한 상태로 쓰레기 책을 읽고 오늘 아침에 이 기사를 본 건데 쓰레기 책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 플라스틱이 이런 페트병을 말하는 거 아니시는 거 알죠? 플라스틱이 이제 각종 섬유, 각종 이제 재활용이 안 되는 재질로 만든 모든 것들을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거든요. 플라스틱을 굉장히 극단으로 줄일 수는 없어요. 극단으로 줄일 수는 없는데 세계에서 플라스틱을 가장 안 쓰는 나라가 지금 아프리카에 있다고요. 아프리카에 있어가지고 아프리카는 독재자께서 나라 이름을 잠깐 헷갈리는데 어떤 나라 독재자께서 완전히 플라스틱 봉지를 20년 전부터 쓰지 않아가지고 플라스틱이 완전히 없다고 해요. 그 나라 전체가 비닐봉지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도 독재자였는데 짐바브웨인가 어디였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다. 정책적으로 하지 않으셔더라도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쓰는 쓰레기는 이제 남미나 아프리카, 필리핀 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못 느끼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세계여행을 10년, 15년 하다 보고 사업도 하다 보니까 연결돼 있어요. 세상이 다 연결돼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사는 편안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진짜로 뭐라고 해야지? 약간 연결돼 있어요, 진짜로. 굉장히 연결돼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먹고 살고 편하게 하는 건 여러분들의 능력도 있겠지만 밖에서 희생하시는 분, 할머니가 여러분들이 먹고 버린 스프라이트, 코카콜라 플라스틱을 하루에 2, 3달러 받고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2, 3달러 아무 돈도 아니지만 여러분들 다 연결돼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막 기부하실 필요는 없어도 그래도 텀블러 들고 다니시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텀블러 들고 다니는 거 굉장히 귀찮아서 아침에 물을 1리터 먹고 저녁에 물을 1리터 먹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방법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지구온난화도 문제고 이렇게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근데 할 수 있는 게 많다 이런 걸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연결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하시면 또 여러분들 연결된 사람한테는 좋은 일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환경뿐만 아니라 굉장히 할 수 있는 일이 많으세요. 여러분들 10초 정도만 써도 텀블러 물 채우는 10초 이런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거고 좀 더 이제 관심이 많으시면 이런 지구 문제에 관심 많으시면 지구 환경 문제나 이렇게 소득의 극빈화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관심 많으시면 도와줄 때 많거든요. 도와줄 때 좀 많으니까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 되고 제가 좀 다시 오늘 말이 길어지는데 제가 이제 기부도 하고 봉사활동을 한지 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근데 약간 유니세프를 제가 약간 좀 까자면 일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들의 기부금이 이제 그런 분들의 월급으로 그러니까 막 비리 이런 건 아니고 월급으로 많이 쓰이세요. 그래서 그런 유니세프 같이 큰 단체보다는 직접적으로 연결하거나 좀 조그만 단체들 많이 이렇게 관심이 있으시면 도우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세상을 여러분들이 텀블러 쓰는 순간
남미의 학생들이 쓰레기통에서 안 살게 되고 여러분들이 텀블러를 쓰는 순간 남미 학생들이 1시간 적게 일하고 일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텀블러를 쓰는 순간 지구 온도가 조금이라도 0.0000001도라도 내려가지 못하더라도 올라가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멕시코 이런 쓰레기분을 통해서 세계의 쓰레기 문제도 좀 알아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들어봤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일이 많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저의 조금만 바람입니다.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해볼게요. 감사합니다.